우리 LA 또 우리 서부 쪽에 계시는 애국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은진하고 또 우리 저와 같이 왔는 대표단이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13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NSC 미국의 안전보장회의와 또 국무부 두 곳의 한반도 책임자들과 1시간 반씩 단독 회의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때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한민국의 체제를 걱정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걱정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하고는 전혀 다른 좌파 독재 정권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하고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연방제를 추구하는 정권이다. 미국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다. 이 문재인 정권은 두 가지를 집권하자 말자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국내에 있어서의 주류 세력 교체를 하겠다. 그것은 2019년 3월부로 주류 세력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 주류 세력의 핵심은 바로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을 반미, 좌파, 친북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13명 중에서 8명을 친북, 반미주의자들로 바꿨습니다. 군의 기무사령관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해체하고 이 기능을 경찰과 검찰에다가 분산시켜버렸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모든 권력기관을 그들의 사상과 같은 좌파와 의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거의 다 교체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광주, 전라도가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적폐청산을 통해서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을 거의 다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정반하는 사회주의 연방제를 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했던 촛불혁명은 촛불혁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51.6%를 얻은 보수 대통령, 참수부대를 만들어서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시키고 자유통일로 가겠다고 선언한 대통령, 민주노총을 억압하고 무력화시키고 정교조를 법의 노조 만든 대통령, 국가 반국가단체인 통진당을 해산했는 대통령, 정교조에 의한 학생들의 사상교육을 걱정해서 국정교과서를 하려던 대통령, 54개월 연속 경제 상승 곡선을 만들었던 유례가 없는 경제 대통령. 문재인 정권 잡자마자 이달까지 26개월째 경제 하강 곡선, 경제 추락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 참수부대는 대한민국만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결국 김정은을 드러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고 했던 대통령이 그들의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방송 언론이 장악된 민노총에 의해서 정교조에 의해서
통진당 아로 세력들, 수천 개의 반미, 좌파, 친북 단체에 의해서 멀쩡한 대통령이 권력 찬탈을 당했습니다. 2년 반 전 우리는 그 얘기에 대해서 또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번 미국에 와서 NPC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 25명 10개국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터키 10개국의 기자들과 컨퍼런스를 2시간 반 했습니다. 제 연설 1시간에 1시간 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가 망한 뿐만 아니라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이 체제 싸움에, 이 역사의 싸움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굴욕적인 대한민국의 반체제 쿠데타 세력한테 다 굴종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두더지 새끼들 같이 두더지 굴에 2년 반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이 대한애국당을 만들고 8월 30일이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거짓이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칩니다. 상권 분립은 이미 침탈된 지 오래고 경제는 이미 사회주의 경제로 다 돌아섰습니다. 누군가는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그들이 잘못된 거라고, 그들이 쿠데타고, 그들이 권력 찬탈이고, 그들이 거짓이고, 그들이 불의라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불행하게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 주어진 책무면은 그 역사의 책무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지켜왔던, 피 뿌리며 지켜왔던 나라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먹을 거 못 먹었어. 애들 교육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졸아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살아보자고. 그런 노력과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누가 감히 토착 발갱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붉게 물들게 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삼선 국회의원이고 가장 보수적인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저도 두더지 새끼들 같이 몇 달 고개 숙이고 있으면 저는 4선, 5선 원내대표, 당대표 다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선배님들 보시면은 그냥 범인으로 살면은 편하게 살면 됩니다. 국민을 대신하고 유권자를 대신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자들은 그래도 자기의 목숨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으면 이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재용의 말 3마리를 최순실한테 빌려줬냐 그냥 줬나?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국정원 특활비 개인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압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김영삼이가 더 많이 썼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더 많이 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국정원 특활비 개인적으로 썼다고 거짓말할 때 대대적인 보도를 했던 그 언론 방송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한 푼의 돈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두 줄 내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그 겨울 태블릿 PC 가짜입니다. 최순실 거 아닙니다. 태블릿 PC를 가지고 손석희가 국민을 압박할 때 80가지의 거짓 선동 조작 마녀사냥의 거짓 언론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믿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믿었고 대법원들을 믿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권은 무너지고 이 대한민국은 서서히 자유대한민국이 아닌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 탄핵 당하면서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망했다고, 이제는 정치인들 믿지 못하겠다고 우리가 나서서 이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야 된다고 해서 만든 정당이 2017년 8월 30일 날 대한애국당입니다. 그날 이후로 당원들에 의한 당원들의 정당, 민초의 정당, 보수 우파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스팔트 정당, 좌파들하고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하는 정당. 지금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좌파 종북 세력들은 우리를 극우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진보 우파 정당을 표방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보수 정당의 잘못된 부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치자. 단지 하나, 우리 보수 정당의 가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자유통일, 그를 통해서 북한의 이 주민 2300만의 인권 탄압,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는 이 주민들을 해방시키자.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가치입니다. 그 대신에 보수정당이 가졌던 웰빙 정당, 부정부패 정당, 뚜렷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정당, 국민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정당, 용기 없이 굴종하는 정당,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정당, 대한민국의 이 70년의 그레이트 한국을 자랑스럽게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정당, 이러한 잘못된 정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 고치자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당한 이후에 임명진 목사님, 홍준표 대표님, 김병준 비대위원장님, 황교안 전 대표까지 2년 반 동안 보수를 자처하는 이 정당이 아스팔트를 나왔습니까? 스스로 인적 쇄신을 했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변화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선거철 되니까 찍을 데 없지 않느냐. 문재인이가 저렇게 경제를 만지고 나라 체제를 들어먹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또 가면은 또 그런 정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보수의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앵그리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분들을 투표장에 모시고 가야 되고, 정말 보수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분노한 이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고, 그렇게 해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황교안 대표한테 제가 얘기했듯이
황 대표하고 조원진이는 아스팔트에서 죽어야 된다. 아스팔트에서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다가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이길 수가 없다. 국민들이 우리한테 지금의 정치인들, 정당의 지도자들한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서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으라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 괴뢰 정권이 평양방송과 노동신문을 통해서 조원진이를 16번 처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16번 죽이라고 했어요. 북한의 김정은 괴뢰 정권이 그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은 저를 9번 수사를 했고 경찰은 17번 수사했습니다. 저 조원진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면은 겁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공화당과 외국 국민들은 이 불법 탄핵과 저항하고 이 진실의 투쟁, 정의의 투쟁에서 이미 5사람이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감옥 가고 300명 가까이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 한 줄도 안 실어줍니다. 3월 10일 그 현장에 5분이 단일 집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방송 다 덮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죽으면은 자와 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광화문에 천막당서를 치고 이 진실투쟁을 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아십니다. 아, 그날 5사람이나 죽었어. 그날 100명이 수십 방울을 꾸매는 그런 부상 입은 사람이 있었냐고. 2019년 올 6월 25일에는 또 100여 명이 박원순의 용역 깡패에 의해서 또 다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지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갈비뼈가 5개가 부러지고 눈이 10명 가까이 갔는데도 제가 전화를 하면은 그 동지는 대표님 전화하지 마세요. 뼈는 붓고 눈이 없으면 한쪽 눈이 있으니까 곧 다시 집회 나갈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동지들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우리 공화당의 당명과 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태극기 혁명 5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끝까지 수호해야 된다. 두 번째가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친북이라는 얘기, 종북이라는 얘기, 주사파라는 얘기, 반미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태극기 혁명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유승민과 김무성과 같은 배신자 역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공약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김정은을 내진 체인지시키고 북핵을 무력화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5번째가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의해서 억울하게 탄핵 대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의 진실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우리의 지도자로 다시 모셔야 된다. 이것이 태극기 혁명 5대 공약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정당당하게
굴종하지 않고 최후의 1인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거짓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만들면서 대한애국당을 만드니까 대한애국당 너무 독립군 같다고 이렇게 했어요. 2년 반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것 같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하듯이 저들과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구호가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실랍니까? 네. 제 구호가 그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구호를 만들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번 토요일 날 또 152차 가집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집회를 수만 명의 집회를 152차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하는 정당. 지금도 매주 5,000명 이상이 당원으로 입당하는 정당. 지금도 한 푼의 돈도 부정적인 돈을 받지 않는 정당. 지금도 당원들의 당비와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당당한 정당.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것도 우파 정당이 투쟁을 하고 촛불 광장을 이 광화문의 촛불 광장을 태극기 광장으로 당당하게 바꾼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제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백악관 출입 유명한 기자들 다 모셔놓고 했던 말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가 없는 나라다. 왜? 미국과 함께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가지 않는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아마 한국 언론은 안 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북한이 연말까지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서를 주지 이유가 있느냐. 우리는 제2의 전략으로 가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ISIS의 알바그다디를 참수시킨 거 아닙니까? 이제 김정은 까불면은 더 이상 까불면은 제2의 알바그다디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한민국 언론들은 한 줄도 안 씹습니다. 이것은 경고를 때린 겁니다. 더 이상 까불지 마라. 더 이상 김정은한테만 경고 때린 게 아니에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도 경고 때린 거예요.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 같냐? 다 알고 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김정은 3대 세력 정권, 하나는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 세력들. 이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두 정권을 다 끝장을 내야 됩니다. 제가
주미 일본 대사를 만났어요. 이번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엠바고 하자 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소나기에 넣고 공깃돌 다루듯이 다루는 것이지 문재인이나 김정은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확실한 얘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확실한 얘기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수천만 달러의 돈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선전용으로 워싱턴 정가에 뿌려지고 있다. 언론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안다는 사람들한테 노비 자금이 횡행하고 있다. 이게 공공연한 사실이고 대단히 대한민국에 대해 잘 아는 연구소 소장분이 직접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봤잖아요. 가족 사기단 조국을 법무부 장관 시키겠다. 그것은 뭡니까? 국민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80%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임명을 해놓고 계속 검찰을 압박하고 국민을 속이고 언론 방송이 또 국민을 속이고 또 소위 말하는 문바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국민을 바보로 알고 개돼지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씨가 국민하고 싸우겠다면 국민하고 싸워서 이긴 정권이 있습니까? 국민하고 싸워서 이긴 정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그래 국민하고 싸우자 그러면 국민이 맞짱 뜨자. 맞짱 떠서 확실하게 문재인을 끌어내자. 그렇게 저는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에다가 천막당사를 치고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수십 명이 감옥 가고 수백 명이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지만은 이 투쟁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겁먹지 말고 쫄으면 안 된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한 줌밖에 안 되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한테 겁먹지 말고 싸우자. 그렇게 싸우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쟁이 시작이 됐고 지금은 그 투쟁에 초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탄압과 더 많은 배신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이 있었으면 탄핵이 됐겠습니까? 그들이 촛불을 10만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20만을 태극기를 들고 나갔을 테고 그들이 100만이 나오면 200만을 태극기를 들고 싸웠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이 거짓의 노름에 좌파들의 노름에 토착 빨갱이 세력들의 그러한 장난에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그거예요. 오늘 그레이트 코리아 우리 고모님 오셔서 마 회장님하고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미주에 계신 또 해외에 있는 많은 교포님께 너무나 죄송하다. 그렇지만은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고 대한민국이 진실이 살아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또 상권 분립과 우리 우방이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러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공화당은 그 길을 계속 끊임없이 당당하게 용기 있게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5개월 이제 한 보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총선이 좌파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세워서 좌파 연정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평당, 대한정치, 바른미래, 정의당, 민중당, 국회의원 있는 당이 16개가 합쳐서 좌파 연정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우파 연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나경원 대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야당은 가야 되지 않을 길은 테이블에 올리면 안 됩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나경원 대표하고 5당 대표들이 공수처 법안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테이블로, 협상 테이블로 올려버렸어요. 그것이 합의를 통해서 논의해서 어떻게 처리한다. 야당 해보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가야 될 길이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자체를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을 올리는 순간에 그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가는 겁니다.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이제 패스트트랙 걸어가지고 12월 3일 정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하고 공수처 법안을 올려서 또 뭐 국회의원도 뭐 정의당 말대로 10% 30명 늘려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이게 여당만 좌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파들이 같이 보수가 좌우가 같이 이 야합을 하는 겁니다. 한쪽만 야합하면 국민한테 욕을 먹을 텐데 이 두 개 그러니까 보수와 지금 좌파들이 좌파 우파가 같이 야합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장 유리한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장 유리하지만은 그것이 공수처 법안은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권력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재갈을 물리는 법안입니다. 나치의 게시타프법이에요. 중국의 공안법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연정의 장기 집권 업무 법안이에요. 언제라도 2중대 3중대 만들어가지고 계속 정권 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에요. 우리 공화당한테 가장 유리하지만 우리 공화당이 가장 격렬하게 두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나경원 말대로 정의당 원내대표 불러서 왜 당신 연동형 비례대표에 반대하냐고 했더니 우리 공화당 무서워서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20년, 30년, 100년 집권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공수처 법안이고 연동형 비례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반대하는 거예요. 이 뚜렷한 정당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당이 유리하지만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것은 좌파 장기 집권 업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짜겠습니다. 보수 대통합, 우파 연대, 그것이 역사의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하게 할 거냐, 체제를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갈 거냐.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가 이 보수 우파의 역사가 좌파 역사로 김원봉을 얘기하고 신영복을 얘기하고 베트남 전쟁이 공산화가 희열을 느끼는 그러한 자가 문재인인데 문재인 끌어내려야죠. 단지 전제가 김무성이가 유승민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뭔데요? 나라를 다 망하게 했는데 나라를 좌파들한테 다 넘겨버렸는데
그 사람들 정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몇 사람이 죽으면서 2년 반 3년 투쟁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에서 얘기를 하지 말고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 쳐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황교안이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배신자들 쳐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라도 보수 통합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국민들은 그 낯짝도 보기 싫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왜 못 쳐냅니까? 그러고 무슨 큰 꿈을 꾸고 대통령 꿈을 꿉니까? 국민들이 보수 국민들이 유승민, 김무성 쳐내자 하면 저는 90% 이상이 찬성할 거예요. 과감하게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죽어요.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한테 죽습니다. 과감하게 인적 쇄신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이번 국회에서 제발 21대 국회 오지 마라. 21대 국회는 체제 역사 싸움이기 때문에 특히 우파 정치인은 전부 다 감옥 갈 준비를 하고 돌아야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서 내가 한 번 더 이름 남기고 내가 더 편하게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은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체제 역사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권력기관을 다지고 있는 문재인하고 싸움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 정계에 떠나라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 와서 판을 제대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또 미래 정치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들어와도 됩니다. 지금같이 싸우지 못하고 배신하고 역적까지 도망다니다가 제 말대로 두더지 새끼들과 다 도망가 있다가 선거 얼마 안 남으니까 나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수 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 왜 탄핵을 주동했던 몇 사람만 정계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950일 가까이 감옥에 있고 지금 수술 때문에 잠깐 나와 계십니다. 좌파들은요, 대한민국의 자생 빨갱이들은 5.16 혁명 59년 동안 그 잘하는 혁명을 군사 쿠데타라 군사 정변이라고 59년간 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에다가 군사 정변이라고 들어가요. 이 대통령, 죄 하나 없는 대통령이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의해서 감옥 가 있는데 인신감금 시켜놓고 있는데 2년 반도 안 돼가지고 대통령 묻고 가자. 대통령을 묻으면 거짓이 진실이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는데 이것을 묻어서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배신 역적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은 다음 총선에서 보수가 통합되고 우파가 하나가 되고 우파가 이 좌파들 싸움에서 이 좌파 연정을 깰려기 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배신 역적자들은 드러내라는 겁니다.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많은 숫자도 5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을 못하느냐. 실질적으로는 탄핵했는 63명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드러내라는 것은 김무성, 유승민, 죄 없는 대통령 출당시켜버린 폐류나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눈물 흘리면서 대통령 탄핵하자고 했던 권선동 청문회 하면서 야당 의원하고 박근혜 대통령 수입은 옷을 보면서 시닥거리는 김성태, 이 5명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죽어요. 대한민국을 2번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김무성,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쫓아가야 됩니까? 저희들은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는 보수 분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체제 역사 싸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도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단지 하나, 이 체제 싸움에서 문재인하고 전면전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서서 국민들한테 체제 역사 싸움을 합시다. 이제는 이 좌파 빨갱이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은 이 판은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주 동포분들이 힘드시지만은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의 이 치열한 투쟁, 이 투쟁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화이팅!